네, 안녕하세요. 성공처배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하반기 공채 면접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힘들게 서류 전형의 인적성을 통과한 분들이 또 이제 면접 준비를 하느라 정말 바쁘게 쉴 틈 없이 보내고 계실 텐데요. 최근에 한 조사를 봤더니 인사 담당자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아무리 스펙이 뛰어난 지원자라도 지원 회사에 대한 정보 수준이 낮으면 탈락을 시킨다고 답해서 이 부분 꼭 지원자들이 유념을 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지원자들이 기업에 대한 정보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는 묻지마 지원자를 가려내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입사 의지가 높은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또 원하는 인재상의 지원자가 맞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사업이나 산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지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네, 이번 설문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꼭 필히 알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또 기억해 주시고요. 네. 오늘도 저희가 또 알찬 합격 전략과 많은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하반기 공채가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들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가이드를 전해드리는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이분과 함께라면 그 어떤 기업도 두렵지 않다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건드리면 합격 전략이 나오시는 분이고요. 아직도 인간인지 컴퓨터인지 헷갈리는 네. 리포트의 홍기창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기찬쌤 제가 듣기로는 공채 시즌만 되면은 기찬쌤이 네. 퀵 오토바이를 타고 막 다닐 정도로 바쁘다고 하시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어떻습니까? 예전에 한번 타고 이제 다시 아, 안 타고. 진짜요? 아, 진짜요? 지금 시즌이 되게 바쁜 시즌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느 좀 막바지 단계고 저도 이제는 좀 스케줄이 숨통이 트이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 면접도 이제 이번 주에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는 우선 삼성 같은 좀 공채 시즌이 메인 대기업 중에 좀 늦게 시작된 기업들의 주요 면접, 그 다음에 미리 이 공채가 흘러갔던 기업들이 이제 2차 면접을 대비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분들은 최종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는 게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패했던 친구들은 지금서부터 이제 다음 시즌 대비를 좀 하죠. 그래서 좀 갈림길의 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갈림길의 순간에서도 아직까지 대졸 공채 신입 전형이 남아있는 기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네. 준비해 오신 기업은 어디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셔야 되는데 이미 뭐 구직자들, 그러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상당수는 이 시장을 떠났어요. 그래서 네. 아마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막바지에 좀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 기업들도 삼성이다, 현대다, CJ다 이런 메인 기업들이 올 때 같이 공채가 뜨게 되면 지원율이 떨어지기에 막바지에 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기업 중에 하나 JW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찬쌤이 오늘 소개해 주실 JW 그룹 많은 분들이 또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어떤 기업인지 또 어떤 계열사들로 이루어진 기업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중해제약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중해제약이 이제 그룹명을 바뀌었죠. 그래서 재학생은 여기 JW 면접장 가서 그 인사팀에서 신신당부한다고 해요. 그 중해라고 얘기하지 말고 JW로 얘기해요. 네네. 그래서 회사명이 바뀌었는데 지금 총 매출액이 16년도 기준으로 약 한 7천억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도 이제 1조가 훌쩍 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중해는 일반 의약품보다는 전문 의약품 쪽이 또 강하고요. 네. 그다음에 JW 같은 경우에는 지금 JW 중해제약, 그다음에 JW 신약, 뭐 JW 생명과학 관련된 계열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주사를 포함해가지고 제주사 외에 한 12개 정도의 계열사를 갖고 있고 이번에 공채가 열렸기에 또 보면은 전공이 좀 무관으로 영업직군으로 도전할 수 있는 포지션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동안 좀 안 됐던 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좀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전공 무관의 다양한 계열사들이 준비되어 있는 이번 하반기 공채 JW 그룹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채 일정이 있는지 이 부분을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막차를 타려는 취준생들이라면 상대적으로 늦게 공채를 시작하는 곳을 눈여겨봐야 할 텐데요. JW 중해제약을 비롯해서 12개 바이오 헬스케어 계열사를 보유한 JW 그룹이 하반기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채용 공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정은 14일까지 서류를 받고 있고요. 이틀 정도 남았습니다.
채용 전형은요, 서류 전형과 인적성 검사, 면접 전형, 실무 면접과 임원 면접으로 나뉘어 있고요. 건강검진을 거쳐서 입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현장 면접을 거쳐서 이 지역의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현장 면접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모집 직무는 영업 서비스 기술 관리 직군 먼저 살펴볼 텐데요. 영업에서는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 미용 성형, 영상 장비, 진단 시약, 진단 장비를 담당하게 되고요. 서비스 기술은 의료기기와 진단 영상 장비 서비스 기술, 그리고 일반 관리는 경영 관리와 재무 관리 직군을 담당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신입 약사 채용인데요. 이때는 생산과 영업, 마케팅, 임상, 개발 직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네, 앞으로 서류 접수가 이틀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반기 합격 전략, 기찬쌤과 함께 스튜디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의학과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전문성을 강조한 네. 인재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하반기 채용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먼저 좀 짚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그 JW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학 쪽이 강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의학 영업은 일반 영업하고 일반 의학과 전문의학으로 나뉘고요. 네. 일반 의학은 일반적으로 이제 약국 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문의학은 병원 또 이제 대형 병원 상대로 영업을 진행하게 되거든요. 근데 JW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이제 두 자릿수를 채용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뭐 일반 의학 그리고 JW가 과거에 제약 외적으로 헬스케어라든가 이제 뷰티 산업에 대해서 확장성을 좀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 관련된 채용들도 같이 열렸죠. 좀 아쉬운 부분은 이공계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바이오 쪽으로 전공을 했던 학부나 석사생들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직 채용이 열려야 되는데 JW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약사들로만 전문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만 기회를 좀 줬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다소 좀 아쉬운 측면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채용 규모를 좀 살펴보면 약 한 80에서 90명 정도의 채용이 있지 않을까. 그 정도면 좀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하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지 않은 숫자를 채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처음에 JW 그룹이라고 했을 때는 좀 생소했지만 중개제약이라고 했을 때는 좀 많이 들어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실제로 취준생들 사이에서 이 JW 그룹이 인지도나 인기도는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고 실제로 많이들 도전하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처우라든가 뭐 복지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제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좀 낯선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전을 좀 꺼리게 되죠. 그리고 아직도 이제 제약 영업에 대한 좀 안 좋은 식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의약품들이 이제 카피약들이 많거든요. 복제 의학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경쟁하는 제약사들이 내놓는 약의 성능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의학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에 의거하여 제약의 매출이 좌지우지되기에 그 전문 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감성 영업이 좀 많았죠. 그런데 최근에 또 김영란법이 도입이 되고 리베이트 관련된 부분들이 좀 협소하게 축소되면서 이제는 그런 감성적 영업보다는 전문적인 영업을 더 많이 선호하게 되고 예전 대비 이제 제약 영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뭐 유통이라든가 이래 내수 소비재를 대상으로 해서 영업 직군을 그간 많이 썼던 친구들도 저는 좀 전향적으로 도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사실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동안 제약 영업이라고 하면 악명이 되게 높을 네. 정도로 좀 근무 강도가 빡세다는 평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좀 그런 데서 탈피한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약 영업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이제 근무 강도라기보다 어찌 보면은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기보다도 실제로 어떤 내가 지역을 할당받게 되면 그 지역에 할당받은 어떤 진료 과목의 의사들을 다 케어하면서 이제 영업을 진행하게 돼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의사들의 의사결정권이 너무나 중요하고 실제로 판매되는 약의 특징이 그다지 큰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이 뭐 세미나를 한다, 학회 발표를 한다, 뭐 그러면 항상 따라가서 뭐 그런 것들을 좀 코치도 해드리고 또 도와드리기도 해드리고 또 일정 부분에 예전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스포츠, 골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로비성인 네. 어떤 성향이 좀 있었는데 아직도 뭐 그런 부분이 조금은 존재하죠. 그런데 법적인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있고요. 지금 중에 같은 JW가 예전에 라이센스, 그러니까 지금 이 JW가 그냥 수액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탁으로 제가 계약을 받아서 그 전문 의약품을 생산하는 계약 체결도 하고 그 다음에 의약품과 관련된 라이센스 기술 자체를 라이센스 아웃
맡아가지고 업무를 또 수행하거든요. 실제로 제 학생 중에 JW 그룹 들어갔던 제 학생은 일본 유학생이었고요. 그다음에 일본에 있을 때 그쪽에서도 그 컨설팅 회사에서도 일을 했었고 또 우리나라 코트라에서도 인턴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무슨 업무를 하고 있냐면 이 JW 중해제약에서 라이센스 업무를 수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제약 관련된 계약이 체결된다는 건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고 계약서에 들어가는 다양한 리갈 텀들을 정확하게 리딩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하죠. 또 우리나라 지금 바이오 업종들이 해외에 엄청나게 진출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일본도 그 시장이 되니까 이 친구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제약업을 과거에 좀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발로 뛰는 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 JW처럼 전문의야 그리고 이제 수액처럼 특화되어 있는 사업 영역을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동안 뭐 많은 대기업들을 다뤄봤지만 JW 그룹이 이제 다른 대기업들과는 조금 채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105기 공채가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옛날에는 삼성 같은 경우도 그냥 삼성 그룹 공채로 한 번에 뽑았어요. 그러니까 뽑은 다음에 나중에 계열사 배치가 이루어지는 구조였는데 요즘 그렇게 가지 않죠.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계열사들마다 따로따로 공채를 진행을 하죠. 그런데 JW 같은 경우에는 그룹 공채로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채용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나머지 세부적인 계열사나 부서 배치를 받게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기업들과는 차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그럼 직무 역량에 맞게 취업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 텐데 먼저 경쟁률 부분부터 살펴보면 가장 경쟁률이 높은 직무는 어디인가요? 글쎄요, 지금 아마 제약 영업 파트를 지금 두 자릿수를 채용을 하니까 사업의 구조를 봐도 전문의약품의 채용 규모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 느낌으로는 아마 이 공고를 보는 여학생들 중에는 제약 영업이라고 하면 여성을 많이 안 뽑는다. 뭐 의사들 뭐 술자리도 과거에 있지 않았나. 요즘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마 여기 미용 성형이라는 파트가 문과 여자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에 확 들어올 공산이 좀 커요. 네. 그래서 이쪽에 전문의학보다는 일반의학과 미용 성형에 더 많은 인력들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데 이 직무의 전문성을 보면 일반적인 의약품보다는 전문의학이 대형 병원을 많이 상대하기에 업무 자체 전문성은 일반 의학보다 오히려 더 높다 이렇게 우리가 가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좀 너무 말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문과 여대생들 중에 뷰티 쪽으로 뭐 대외 활동하고 그다음에 뷰티 매장에서 판매 아르바이트를 진행해서 이번 시즌 아모레퍼시픽이다, CJ 올리브영 네트워크스다 뭐 이런 기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했던 친구들이 여기에 좀 많이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바이오 업종 그러니까 생물이라 바이오 쪽으로 약사가 아닌 일반적인 학부나 석사생들이 이번 도전하게 될 텐데 지금 생물이라든가 화학 쪽으로 나와 있는 직군이 진단시약과 진단 장비 쪽으로 이제 잡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일반적인 이 약의 개발이라든가 생산과는 좀 무관해서 채용 규모가 한 자릿수인데 상당히 좀 몰리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저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 전문 의약품 부분이 여성들이 생각하기에 남성을 많이 뽑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도 그런 편인가요? 그러니까 남성을 많이 뽑는 것이 아니라 구직자들의 좀 습성이죠. 그러니까 제약 영업은 여성을 많이 안 뽑고 남성을 많이 뽑는다. 근데 이런 시류는 지금도 존재해요, 사실. 그러니까 뭐 장교 출신 좀 문과 학생들을 제약 영업에서 많이 선호하기는 하죠. 근데 제 말씀은 실제적으로 사업의 구조를 봐도 그렇고 공채 규모를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업의 전문성을 봐도 그러하고 전문 의학이 상당히 괜찮은데 그냥 단순히 미용 성형이라는 파트에 그냥 구직자들이 쏠려가지고 이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여학생들 같은 경우. 네. 그 부분을 좀 한번 내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물론 내가 미용 성형 관련돼서 JW에서 이쪽을 새로운 사업으로 밀고 있기에 나의 명확한 직무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면 도전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닐 때는 저는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면 전문 의학이 오히려 좀 확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사실 제 친구 한 명도 작년에 JW 중해 제약을 들어갔는데 그 친구는 제가 알기로 해외 영업 쪽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영업이 뭐 해외 국내 안 나눠져 있어서 JW 중해제약도 뭐 해외 영업이나 이런 쪽으로 좀 나가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JW 홀딩스 뭐 이런 지주사로 가게 되면 입사하는 친구들의 스펙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약업에 그러니까 매출만 따지게 되면 JW가 우리나라의 대형 제약사들만큼이나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근데 전체 우리나라 수액 시장, 그러니까 병원 가면 우리 수액 맞죠? 네네. 40%가 JW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특정
파트에 기술적으로 상당한 히든 챔피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전문의약품도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근데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해외 영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채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쪽에다가 그런 공고가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었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좀 줄어들어 있어서 이 부분은 회사 내부적인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도전을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계열사로 도전하게 돼도 세부적인 직군에 대해서 부서 배치가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좀 알아봐야 되니까요. JW가 해외 사업을 지금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활발히 진행을 하기에 저는 어학실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전문의학으로 도전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하반기에 좀 영업 쪽에 JW도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신임 약사 채용을 보면 여기 생산, 영업, 마케팅. 그러니까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이라든가 마케팅 채용까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많이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원래 제약이라고 하면 지금 셀트리온이나 한미나 공채를 할 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생물이라든가 유전학 관련돼서 전공했던 친구들을 약의 개발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인증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이쪽으로 채용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채용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네. 점은 이공계들 오히려 바이오 이공계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기회가 첩소하게 축소됐다. 그렇게 해석하고 문과 학생들은 영업 위주로 많이 도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학 전문 기업답게 전공 분야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지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직무별로 어떤 점을 어필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약 영업은 이제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JW가 판매하는 제품이 요즘 흔히 하는 간단한 의약품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팔아야 될 제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력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대형 병원이라든가 전문 의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영업적 자질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체크해 봐야 될 그 분야가 뭐냐면 지금 전기전자라든가 의공학 했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의료기기, 진단, 영상, 장비, 서비스 기술 이쪽으로도 채용이 열렸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JW가 공급하고 있는 의료기기, 그다음에 영상 장비 이런 장비들의 기계적인 특징과 기술적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역량과 함께 서비스 기술이기 때문에 이 직군 도전자들도 서비스 마인드를 같이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자를 전공하고 그다음에 지금 바이오 융합 전공을 진행을 해서 MRI나 초음파기기 관련된 프로젝트나 IoT 관련돼서 뉴 헬스케어 관련된 공학 과제를 진행한 친구들이 이 자리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 중에 내가 아르바이트라든가 또 다른 경험을 통해서 서비스 마인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이 서비스 기술에 좀 도전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생물이라든가 화학, 임상병리 쪽으로 전공했던 일반적인 학부생들이라고 하면 원래 제약 기업을 쓸 때는 품질과 생산을 써왔는데 이번 안타깝게 그런 직군이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기에 그런 분들은 진단시약이라든가 진단 장비 쪽으로 공채 도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영업에 이제 전공 무관임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많은 인문계생들이 이쪽으로 지원을 할 네. 텐데 뭐 제약과 관련된 지식이나 뭐 자격증 이런 것도 없을 테고 좀 어떤 전략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뭐 우리 가족 중에 뭐 되게 편찮으신 분이 있었는데 뭐 그런 식의 접근이 거의 의미가 없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JW에서 많이 판매하는 제품이 전문 수액인데 그런 수액을 아는 뭐 구직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내수 시장에서의 영업. 근데 이 영업이라는 것은 좀 특수하죠. 그러니까 제약 영업은 B2B적인 성향을 갖기도 하죠. 내가 만약에 거래선이 대형 병원이라고 하면 그 거래량이 크니까.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사들의 의사결정권이 중요하니까 B2C적인 감성적인 부분들도 같이 요구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와 관련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 내가 뭐 경영을 전공하면서 뭐 상권 분석을 했다. 아니면은 내가 아르바이트를 진행하며 고객님들 진행했다. 결국에는 뭐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밖에 없는 직무의 속성이에요. 네. 그래서 영업적인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느낌으로 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군들 중에 가장 최종 소비자하고 컨택 포인트에서 잦은 접촉을 하는 직군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행원이고요. 그 두 번째가 제약영업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행원이라는 것도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형 은행들이 제공하고 있는 대출 서비스와 그다음에 대면 채널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의 그 퀄리티, 질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여러분들 은행을 이용하는 주 고객들은요. 그 은행과의 거기 있는 직원과의 네트워킹이 상당히 중요해요. 약
약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전문의약품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이 카피하기기에 의사의 의사결정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 시즌의 초반 때 내가 뭐 은행을 행원으로 많이 도전했던 친구들에 들어갔던 영업적 에피소드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의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좀 가볍게 접근하면 좋고 전문의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여기 접근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 지원자들이 직무 능력을 어필하는 데 있어서 좀 차별 포인트가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학생 중에 제약 영업했던 친구인데 이게 조금 모르겠어요. 계열사 회사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JW가 이렇다는 건 아니고요. 진짜 예를 들어 그 의사 선생님들 중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분들한테 이제 찾아가서 지금 약을 판매한다, 정보를 제공한다, 세미나를 도와드린다 뭐 이런 것도 하고요. 실제로 제 여학생은 뭐 손편지 같은 걸 고객한테 직접적으로 써서 나의 성의를 좀 표현하면서 영업을 잘했던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감성 커뮤니케이션도 제약 영업은 좀 필요하다. 근데 그 밸런스는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약사들 대비 JW가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은 확실히 전문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소서 내용 중에 약이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어렵고 고도화된 산업을 분석하고 시장을 조사하고 테크놀로지를 파악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식의 콘텐츠도 녹여내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감성 영업의 성향들 지금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에 다른 에피소드 중에 인성적인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에피소드 이 두 가지가 상존돼야 되겠죠. 공존돼야 되겠죠. 그렇게 좀 구조 잡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형별로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관문이죠. 자기소개서부터 살펴보면 난이도는 어떤 편인가요? 자소서 난이도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뭐 지금 사회 현안 이슈에 대한 기재를 또 해야 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면 어떡하겠냐 뭐 이렇게 다른 기업들이 많이 안 주는 항목을 줬기 때문에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좀 힘겹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의 난이도가 있는 JW그룹의 자소서 저희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첫 문장에 본인의 이야기를 진솔되게 기입해 주세요라는 말이 돼 있고요. 학창 시절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매달려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본인의 세부적인 전략과 행동 중심으로 기술해 주세요 돼 있는데 자 이건 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 본인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기입해 주세요. 자 여기 진솔하라는 건 뭐냐면 정직하게 적으라라 뭐 그건 이제 사전적 의미이고 제가 보기에는 인성적 이야기로 접근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솔하게 이야기하라 뭐 이런 것들 지금 면접장 가서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면접장 가서 자기소개해 보세요. 그러면 또 딱 이번에 뭐 첫째, 둘째 막 이런 거 하려고 시동 걸어요. 그럼 면접관이 아우 저 홍기찬 씨 그런 거 하지 말고 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떻게 커왔는지 그걸로 자기소개해봐요. 뭐 이런 식의 느낌. 지금 삼성 면접 이런 식으로 진행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너무 딱딱하게 또 뭐 바이오 산업이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앞으로 IT 산업을 이어받아 뭐 산업 발전이 이바지할 것이고 IoT 시대에 뭐 리딩 컴퍼니가 되겠다. 그다음에 지금 JW가 진행하고 있는 해외 시장 진출 뭐 그런 것들 보는 다 집어치우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본인에 대한 인성 이야기를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말씀드렸다시피 감성적 영업과 B2C적인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 제약 영업의 속성을 고려하여 여러분도 과거 이력들 중에 좀 발로 뛰면서 협업했던 어떤 그런 사례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은 좀 비직무적으로 인성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건데 꼭 성공한 목표를 써야 되는 건 아니죠? 실패했던 경험이나 이런 걸 써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노력했던 것들이 다 그렇게 다 성공하는 건 아니죠. 결국에는 이제 과정을 보는 거고 제약 영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번에 뭐 새로운 대형 병원이 만약에 들어와요. 그러면은 JW 영업사원들은 빨리 그쪽과 컨택해가지고 다른 제약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와의 관계를 만들어서 거기 약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적극성을 좀 보죠. 그러니까 도전이라는 파트를 적극성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관계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 지속력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건 행원도 마찬가지고 일반 전문 의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인성 에피소드를 좀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항목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좀 인성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최근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는 무엇인가요? 왜 그 이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라는 항목인데요. 뭐 꼭 제약 이슈 이쪽은
이쪽을 적으면 너무 뻔할 것 같기도 하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떤 이슈를 정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1번에서는 인성적 이야기를 쓸 거고 또 이제 나오겠지만 3번에는 직무적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네. 2번 항목은 이거 뭐 삼성에도 있고 이번에 현대자동차에서도 등장했던 사항이죠.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은 인성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를 바라보시는 통찰력과 사고력을 보는 이제 항목인데 네. 결국 자소서의 가장 중요한 건 차별성이기에 우선 절대 적지 말아야 될 부분은 지금 의료바이오 산업에서의 어떤 좀 예민한 이슈들, 그러니까 리베이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절대 적어서는 안 될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쓸 만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이오 시밀러 이슈다, 우리나라 바이오 신약의 산업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여기가 뭐 아까 영상 장비라든가 의료 장비를 한다고 하면 또 많은 학생들 뉴스 찾아보면 원격 진료 뭐 이런 것들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들어갈 만한 이슈이긴 한데 너무 많은 구직자들이 쓰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제약업에서 좀 비껴나는 이슈를 적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저는 차라리 이런 항목에 대해서 영업을 쓰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사회 이슈를 적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마케팅이라든가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결국 뭐 고령화가 됐든 웰빙이 됐든 어떤 사회 문화의 어떤 패턴들도 제약사 입장에서는 관심을 갖게 될 만한 이력이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차별성이니까요. 네. 통찰력을 보여줄 수 있고 다른 친구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포탈창에 앉아서 지금 회사 이름 치고 우리나라 바이오 이슈 뭐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그 첫 장에 나오는 이슈들은 좀 배제한 채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차별성이 조금 더 중요한 항목인 것 같고요. 이어서 3번이 아까 말씀하셨던 직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원한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3가지를 꼽아보고 이와 관련한 본인의 장단점을 기술하시어 되어 있습니다. 자, 장단점까지 써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이게 양이 되게 적거든요. 400자, 500자 정도 되는데 네네. 3가지 키워드를 기재하고 요거 관련돼서 장점, 단점 다 적으려면 6가지 정도의 구성 요소가 들어가야 하기에 이 부분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의 이력을 다 소상하게 적기는 공간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이제 접근을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여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또 소통을 얘기할까 좀 그런 것도 걱정되니까 그 부분이 너무 소통이라는 표현을 좀 저는 아예 좀 배제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소서는 차별화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본인의 뭐 과거 경험들 중에 제약 영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이제 뭐 여기서 뭐 체력도 들어오고 뭐 인성적 이야기도 많이 들어올 건데 우선은 그 시장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치료제라는 것도 결국에는 무엇이 존재하냐면 경쟁사의 동향 파악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다른 경쟁사들은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할 것이냐. 그다음에 만약에 뷰티 쪽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치료 목적은 상권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데 뷰티 목적으로 만약에 영업 전략을 짠다 치면은 이때는 상권 분석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압구정동이나 강남 지역에서 뷰티 쪽으로 어떤 거기 들어가는 기자재나 장비를 판매할 때와 지방에 있는 노년층이 많은 은퇴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판매를 진행할 때 거기 입점되어 있는 병원의 영업 전략 자체가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거기에 공급할 수 있는 장비나 이 제재에 대한 판매 전략도 달라지게 되겠죠. 네. 다시 말해 시장 조사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여기까지 온 친구들, JW까지 내가 지금 서류가 계속 탈락하면서 이 시즌을 뛰고 있는 친구들 중에 영업을 쓰는 친구들은 이미 본인의 영업적인 역량에 대해서 기술을 많이 해놨을 거예요. 그 내용들 중에 어차피 이거는 6가지 구성 요소를 여기 쓴다라고 치면 어차피 디테일하게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의 영업적 구성 요소들 중에 지역과 전문가, 의학이라는 3가지 키워드와 결부될 수 있는 영업적인 직무적 경험 그 키워드를 여기에 좀 녹여내라 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항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나요?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 정말 궁금해요. 네. 뭐 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가지고 뭐 고3으로 때 가서 좋은 대학에 가겠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때 내가 상처를 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사과하기 위해서 돌아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쓸 것 같은데 네. 저는 글쎄요. 그러니까 타임머신에 너무 포커스 맞추지 말고 네. 저는 이게 그냥 실수담과 실패담을 적으라는 항목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를 회귀하고 복귀하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나의 배움
그 배움을 통해서 향후 벌어질 수 있는 나만의 발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구조를 잡아요. 그러니까 또 타임머신의 포커스 너무 맞추지 말고 실패담과 나의 실수담 그걸 통한 나의 교훈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라고 치환해서 글을 생각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4번 자소서 항목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JW그룹 인적성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적성 난이도는 어떤 편인지도 궁금하고 서류가 이제 내일 모레면 마감인데 그 뒤로 이제 인적성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플랜도 함께 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인적성 시험이 다양하게 개최되게 JW 인적성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저도 솔직히 모릅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 JW 기업의 인적성 시험을 따로 준비했던 친구들은 없죠. 그리고 인적성 시험이라는 걸 지금 메이저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만들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정도 사이즈의 기업들은 주로 외주를 줍니다. 그럼 평가 연구소에서 그 문제들 내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문제들이 좀 겹칠 때도 있죠. 따라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 어떤 타겟팅 해가지고 정확히 준비한다는 건 사실 좀 힘들어요. 그래서 통상적인 언수추 베이스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기존 준비했던 적성 관리된 부분들에 대한 대비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면접 전형도 살펴보도록 하면 실무 면접과 임원 면접 이렇게 두 가지 면접을 거치게 되는데요. 지원자들이 면접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면접장 지금 한참 진행 중이고 이제는 임원 면접 시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좀 너무 부담스럽게 내비치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JW에 가서 뭐 바이오 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믿습니다. 신약을 많이 담당하는 JW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에요. 이렇게 다가가는데 우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소리는 뭐냐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라는 건 아닌데 너무 그러니까 지금 JW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제약사들 대비 경쟁력이 확실히 높고 전문의학에 대한 경쟁력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지만 실제로 이 기업에서 영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어마어마한 해외 영업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은 사실 협소하거든요. 그러니까 발로 뛰면서 현장 영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근데 그런 기업에 가서 내가 너무 화려한 당신네들의 모습 또 그런 모습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내비치면 입사하고 나서 현장에서 벌어진 업무 과정의 괴리감 때문에 또 이탈자들 퇴직자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겸손하게 얘기하는 자세를 갖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영업사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영업적 자질을 보여줘야 하기에 목소리, 표정, 태도도 다른 기업들 저는 원래 목소리, 표정, 태도 이런 거 잘 얘기하지 않는 편인데 제약사들은 아직도 그런 걸 좀 봅니다. 금융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려하면서 면접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JW그룹 채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 이 시점까지 온 분들은 당연히 어떤 채용이 뜨면 지원해야 되겠지만 뭐 약간 포기하는 분들, 뭐 벌써 다음 상반기를 준비하거나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JW에 대한 동기부여를 줄 수 있다면 어떤 좀 내용들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내년 3월 대비는 12월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즌이 끝났다고 절대 생각지 마시고요. JW도 임금 수준을 보면 1인당 평균 급여가 한 5,8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경력 입사자를 포함해서 평균 초봉이 한 4천만 원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수준이 좀 높은 수준이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사업 보고서에 발표된 이 근속 연수를 보면 7.41년이거든요. 굉장히 짧다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매출상이 10개 제약사 중 7번째로 이제 긴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도전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JW 그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기찬쌤의 신의 한 수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면접을 지금 한참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임원분들 이 정도가 이제 메인 기업들이 임원분들인데 임원분들과 여러분들의 좀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아침의 시작은 인스타로 시작이 될 텐데 그분들의 아침의 시작은요 한국경제나 조선일보 보수 매체 일면으로 이제 하루가 시작돼요. 그 괴리감을 좁혀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면서 신문을 보고요. 그 신문에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요.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의견 갖고 있어요? 뭐 소득이 올라가면 좋은 거겠죠? 뭐 이런 소리 하면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슈들을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면접장에 가셔야 돼요. 그간 그 공부 우리 안 했잖아요. 하지만 임원분들은 매일 그런 이슈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자기네들끼리 벌리고 있기에 그 토론의 멤버로 내가 같이 회사 생활할 수 있는 그 느낌을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 이슈 좀 꼭 좀 정리하고 면접장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JW그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14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채용이 마감되니까요. 오늘 저희 방송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자소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위포트의 홍기찬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부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오랜만에 돌아온 특별 코너 잡 초대석에서는요. 주식회사 에스온씨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첩의 시작 잡정부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잡초재석에서는요. 주식회사 에스온씨 이재한 대표님과 함께 4차 산업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도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월요일마다 만나 뵙는 김건호 주무관님한테 연결해 보겠습니다. 광주로 가볼 텐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김건호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첫 번째 광주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 고용센터에서 새롭게 발굴한 사업장입니다. 광주 북구 첨단 벤처 소로에 위치하고 있는 전력 변압기 및 PCS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LT 사업장입니다. 2018년 하반기 정기 신입 직원 채용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영업과 기술 지원 업무를 담당할 직원 10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과 경력은 무관합니다. 전기공학 전공자나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한다고 합니다. 가절 학과나 자격증 소지자분들은 서둘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는 연 2,200만 원 시작합니다. 접수 마감은 12월 말일까지며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자격증 4번 등을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업무 담당 직원을 10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12월 말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은 취업 기술이 부족한 구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 소식 준비했습니다.
강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는 지역 구직자들의 취업을 위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장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나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하여 4시간 과정으로 소화할 수 있는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요. 11월 하반기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취업 어려움 극복하기, 27일 나를 이해하기 등을 각각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강주 고용센터 9층 해냄실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인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셔 접수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취업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성남고용센터의 이은경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임경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일자리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 준비한 성남 지역 일자리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AM텔레콤 주식회사입니다. AM텔레콤 주식회사는 전자통신기기 개발 및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성남시 분당구 야타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연구관리팀의 연구보조원 신입 1명을 모집합니다. BOM 관리 및 설계 변경, 연구소 개발 업무 지원으로 부품 설계도 관리, 연구 데이터 신뢰성 관리, 개발 샘플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학력 및 전공은 무관하고요. 학점 우수자, 인근 거주자, 운전 가능자, 여성분 및 청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으셔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숙사가 제공되기 때문에요.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지원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비와 주택자금, 인센티브 제도, 콘도 지원 등 다양한 국민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근무고요. 급여는 연봉 2천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23일까지고요.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신입의 연구보조원 1명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학력이 무관하게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옵티시스 주식회사입니다. 옵티시스 주식회사는 광통신 부품 개발 및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광통신 모듈 생산 직원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게 되고요. 조립 및 포장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이나 경력은 무관합니다. 섬세한 작업이 가능하신 분이면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근 거주자와 여성을 우대하고요. 청장년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장애가 있는 분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고요. 연봉은 2,200만 원 내외입니다.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고요. 이력서를 방문하시거나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건이니까요.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빠른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전라도와 경기도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습니다. 한 번쯤이 아니라 뭐 2번, 3번,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테지만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이게 궁금하기는 한데 막상 다가가기는 또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혁명에 대한 아주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 주실 주식회사 에스온씨의 이재한 대표님이 잡초대석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상이 또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저희 둘이 문과생이다 보니까 오늘 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친절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대표님이 저희 방송은 처음이신데 저희 잡정보센터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4차 산업 분야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 스마트 팩토리 사업 분야에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4차 산업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4차 산업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앞서 남규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4차 산업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지만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아직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정부의 큰 이슈 중에 하나도 4차 산업이죠. 네. 그리고 유진 MC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을 말하고 그리고 듣고 익숙하게 그 단어를 느끼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4차 산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거꾸로 물어보게 되면은 그냥 뭐 3D 프린터, 그다음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이런 어떤 포괄적인 이야기만 하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로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포도를 그냥 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라고 하면은 여름에 즐겨 먹는 과일이고, 그 다음에 송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포도주로 숙성해서 포도주를 먹을 수 있다. 그리고 포도주 하면은 만드는 프랑스를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만 4차 산업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4차 산업에 대해서 사물 인터넷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포도를 그냥 포도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4차 산업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인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는지는 나중에 제가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일단 4차 산업이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또 결국은 바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4차 산업으로 큰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4차 산업의 내용이 무엇이고 4차 산업의 핵심이 총망라되어 있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산업 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그다음에 일은 어떻게 바뀌고 채용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말씀드리고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아까 대표님이 뭐 4차 산업이 어떤 거냐고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단어로 이렇게 대답을 한다. 뭐 3D 프린터, 인공지능, 제가 그렇게 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시간이 더 좀 많이 알게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대표님 그렇다면 4차 산업을 저희가 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좀 산업에 대한 정의를 먼저 좀 해주실까요? 저희들이 3D 프린터를 이야기하는데요. 네. 3D 프린터 상용화는 사실 1988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네. 예, 그리고 빅데이터는 2001년도에 메타그룹 애널리스트 더 그레이닉 연구 보고서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이죠. 네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2001년 빅데이터 말씀드린 것처럼 없던 기술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3D 프린터에 대한 부분이 또 4차 산업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만 3D 프린터를 이야기할 때 3D 프린터는 건물을 짓는 것이고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4차 산업을 이야기하기 힘들다는 거죠. 4차 산업을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할까 하는 부분은 네. 일단 이해를 깊이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이라는 단어에 대한 어떤 핵심 키워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시간이요. 네네. 네. 4차 산업은 어떤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것이 4차 산업이다 하고 그 키워드를 함축해서 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3차 산업과 4차 산업이라는 부분이 기간이 정해져서 2018년도 이전은 3차 산업이고 이후는 4차 산업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2001년도에 빅데이터가 나온 것처럼 그 예전에도 4차 산업은 사실 기술적으로는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융합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실시간하고 융합이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이 융합이라는 부분은 통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계와 이제는 사람이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 시대, 그것이 4차 산업의 시대이고 네. 이 통신은 빛의 처리 속도로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실시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결국 4차 산업은 실시간으로 통신에 의해서 융합되어져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또 다른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대표님이 4차 산업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모든 것을 융합하여 실시간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조업 분야에서는 효율을 높이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데 실제로 실무자나 경영진도 이 부분에 잘 모른다고 들었어요. 스마트 팩토리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 그리고 융합이라는 것이 묻혀져 있는 겁니다. 네. 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뉴스 기사나 세미나 등 많은 정보가 사회와 기업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 팩토리가 회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 이해가 실제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사물 인터넷 기반 기술로 공장의 제작 관련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지능적으로 운영되는 공장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또 이해가 쉽지 않거든요. 네, 어렵네요. 예.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를 알려고 하면은 3차 산업에 대한 공장의 구조, 제작 프로세스를 알고 있어야지만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는 제품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정보, 생산 정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출력되는 그런 공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 참고로 스마트 팩토리를 전환하고 있는 기업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추이는 아직 스마트 팩토리가 산업 전반에 확산되고는 있지만 보급이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로는 기존의 제조 기술이 설비가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프라를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 투자가 필요한 것이죠. 네. 그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가 인프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할 주체가 될 인원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이런 스마트 팩토리 공장이 시작되고 기존 공장에서도 새로이 효율을 기하고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며 더 확산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고는 있지만 보급이 일반화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존 인프라를 바꾼 게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투자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더 힘들기 때문인데 그래도 어쨌든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네네. 네. 앞으로 이제 시대가 가면서 스마트 팩토리가 확산이 된다면 직무 환경도 많이 바뀔 것 같아서 네네. 좀 어떤 직무들이 새로 변경이 될까요? 지금 말씀드렸던 실시간 융합 쪽의 직무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좀 더 이해를 구하면은 스마트 팩토리 공장의 주요 구성 요소는 사물과 사물이 통신하는 겁니다. 실시간을 통신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통신을 하고요. 그리고 사물과 사람이 또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초연결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시간으로 통신에 의해서 기계까지도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의 이런 구성 요소를 관리하려고 하면은 사물에 기계에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센서가 부착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소프트웨어와 센서에 대한 직무가 있어야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 공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어떤 대기업 같은 경우는 IT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컴퓨터 공학과 전문가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 쪽에는 똑같이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필요할 것이고 그런 직무가 저희들이 이제 육성하고 교육을 하면서 그런 인재가 스마트 팩토리를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커뮤니케이션, 기계와 커뮤니케이션이 되려고 하면은 통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통신에 대한 전문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유선통신, 무선통신에 대한 전문가 그런 직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존의 업체들은 이런 IT 부분을 전문가가 없다 그러면 외주를 하거나 또는 4대 IT에서 주관을 하지만 자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스마트 팩토리가 많이 구축이 된다 그러면은 사내 소프트웨어, 통신, 그다음에 전기 관련 기초 직무 가능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초 직무란 부분은 소프트웨어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운영의 측면에 있어 가지고 기초 직무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만약에 자동차에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 설계를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기계 공과 계통 출신들의 전문가들이 개발을 하고 설계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전공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되면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격증을 따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그 통신, 그다음에 전기전자 직무 관련자도 기초 직무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지식이 없으면 어떤 경우가 되느냐, 외주에 의존을 하겠죠. 네. 그리고 그 비용 부담은 가중될 것입니다.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의존에 의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드린 직무 전문가가 필요할 것이고 그 직무 전문가는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통신, 전기전자의 전문가나 일반 기초 직무 전문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대표님께서 취준생들을 위해서 4차 산업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좀 강의를 듣는 것처럼 굉장히 재밌게 또 친숙하게 들었는데 저희가 이게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못다한 내용은 저희가 다음 주에 또 4차 산업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얘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잡정보센터 오늘 처음 함께 하셨는데 취준생들한테 소감 한마디 좀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방송에 출연하였는데 네. 저한테도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중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잡초대석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주식회사 SOC 이재한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가이드 공채 승리를 위하여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